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모델 아테온 R라인 시승을 마치고 언제나 그랬듯 복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승 중인 아테온 같은 경우는 2018년 첫 출시를 하고 한 번의 부분 변경이 있었죠. 올해 초쯤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테온 최초 시승에는 올해 초쯤에 부산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골프랑 같이 비교 시승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때 시승했던 모델은 프레스티지 모델이었고요. 지금 시승 중인 모델은 R라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R라인이라는 게 뭔가 이 아우디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뭔가 RS? 고성능인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상 이제 수입차로 치면은 M 패키지 아니면은 AMG 라인 같은 이런 퍼포먼스는 없는 디자인만 스포티해진 그런 외장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는데 이 프레스티지와 비교했을 때 약 500만 원 정도 이 R라인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파워트레인 변경도 없는데 500만 원이나 더 주고 R라인을 살 수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에서 주는 감성 마력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BMW 같은 경우는 거의 M팩은 국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그냥 럭셔리 라인 탔을 때랑 M팩을 추가했을 때랑 이 만족도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만 달라진 것만으로도 뭔가 감성 마력이 한 5마력 정도는 상승하고 그러거든요. 괜히 이렇게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에도 뭔가 좀 발진 가속력이 좀 좋아진 것 같고 좀 더 이 배기음이 으르릉 되면서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스티지와 성능적인 변화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 R라인 자체가 막 그렇게 막 고성능 막 잘 나가는 뭐 세미 스포츠 세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단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조금 더 스포티함이 추가가 된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전자 제어까지는 아니지만 이 서스펜션의 감쇄력 조절이 총 15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약간의 승차감을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컴포트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림만 봐도 뭔가 컴포트는 구불구불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그냥 뭔가 그랜저까지는 아니지만 이 소나타와 그랜저의 사이? 그 정도의 폭신폭신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클래스나 아니면 5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아테온이 살짝은 더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했을 경우에는 서스펜션도 그렇고 스티어링도 그렇고 이 엔진도 그렇고 약간 스포티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발진 가속성이 뭐 어느 자동차든 스포츠 모드를 하면은 조금 더 잘 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뭐 엔진 미션과는 궁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승차감이 진짜 확실히 단단해집니다. 지금 되게 잘 포장된 노면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면이 거의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고가 낮은 스포츠카를 탄 것처럼 이 노면 상태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지금 단단해요, 이 하체 자체가. 그래서 조금 달릴 때는 이런 스포츠 모드를 해놓으면 좀 더 재밌게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막히는 길을 가고 있으므로 컴포트 모드로 가겠습니다. 저는 승차감 좋은 차를 좋아해서요.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기본 트림부터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 센터 좌우 끝까지 들어가고요. 또 도어랑 2열까지도 차별 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감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풀 LCD 클러스터와 이런 터치식 공조 시스템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최첨단 신차 느낌을 주다 보니까 와, 이 가격 대비 좀 더 비싼 차를 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테온이 지금 제가 R라인을 시승 중이라서 약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뭐 폭스바겐 파이낸셜 이런 거 프로그램 다 끼면은 이 5천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또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할인 다 합하면은 4천만 원 후반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입차, 그것도 플래그십 모델인데 어떻게 4천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지? 요즘은 진짜 막 그랜저도 옵션 넣다 보면 4천만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랜저 살 돈으로 차라리 이 정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모델 아테온을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편에서도 말을 했듯이 이 국내 출시되고 있는 아테온은 아쉽게도 2.0 디젤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모델이 없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는 가솔린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는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안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폭스바겐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단종이 되고 바로 이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모델 추가 라인업 없이 바로 전동화 모델, 그러니까 전기차로 추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현재 뭐 모든 브랜드들이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죠.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다못해 가솔린이라도 이렇게 라인업이 조금 추가가 된다면은 조금 이런 다양성을 확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국내는 계속 이제 폭스바겐 차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디젤 모델만 계속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좀 구매 포인트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 실구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디젤 모델을 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사실 뭐 이제 뭐 디젤 뭐 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동화 시대까지 오면서 디젤 모델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디젤 차를 뭐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돈내산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인 거죠. 디젤 모델을 사면은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즉각 토크감과 또 잘 나오는 연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즉각 토크감 정말 좋습니다. 뭐 달리는 맛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편안한 승차감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인 연비가 한 13에서 14km 정도 나오는 게 평균치인데요. 일단 아테온 지금 제가 4모션, 그러니까 4륜이라서 그런지 모르게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연비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리터당 16km까지 나오는데 좀 가고서고 하다 보니까 한 12에서 13k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또 이제 국제 유가가 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휘발유보다 디젤 값이 리터당 12km에서 13k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경유 값이 휘발유 값에 비해서 저렴했었는데 요즘은 이 휘발유랑 디젤이랑 거의 리터당 2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터당 이 경유가 200원이나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지금 경유 값이 리터당 한 182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휘발유 값은 17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비도 잘 나오지 않는 차인데 기름값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디젤 차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이 차를 10년 이상 타도 될지 안 될지, 뭐 어떻게 뭐 벌금을 물어야 되나, 이런 불상사까지 안고 이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서는 참 많은 결정이 따르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테온 시승기를 만들다 보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급 수입차로 보자면은 E클래스와 5시리즈 그리고 아우디의 A6까지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10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이 아테온이. 그렇다고 뭔가 뭐 E클래스나 아니면 5시리즈랑 A6랑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떨어지는 건 없거든요, 사실. 뭐 주행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옵션 아니면 디자인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크게 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좀 이런 저렴한 플라스틱 내장재가 이 동급 대비 좀 많이 씌였어요. 이런 도어에도 물론 가죽이라든지 이런 알루미늄 이런 크롬 가니쉬가 적용이 되지만 플라스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급에서 이런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은 차가 없거든요, 국산차와 비교를 해도. 그래서 이런 폭스바겐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내장재에 있어서 좀 플라스틱 사용 빈도가 조금은 많다. 이게 단점, 굳이 단점이라 꼽자면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HUD, 보통 플래그십 모델 하면은 이런 옵션 같은 것들이 좀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컴바이너 타입의 HU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이 유리가 한번 이렇게 샥 올라와가지고 유리에다가 나의 속도라든지 뭐 ACC 이런 상태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좀 고급 수입차들은 이렇게 라이트로 쏴주는 형식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요즘은 진짜 막 소나타만 하더라도 이렇게 쏴주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야, 이 수입 플래그십 모델에 아직까지도 컴바이너 타입 HUD라니, 요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온을 가장 가성비 있게 타려면은 저는 이 프레스티지 요 모델만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프레스티지에서 4륜을 선택하게 되면 약 3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고요. 거기서 이 외장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R라인까지 가면은 추가로 200이 들어서 총 50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저는 물론 이제 디자인도 중요하고 뭐 4륜 있으면 접지성 좋고 특히 이제 뭐 겨울에 눈길에서의 조금 안정성이 높아지고 그러긴 하지만, 솔직히 눈길에서 운전을 할 일이 1년 중에 거의 며칠 없거든요. 그걸 위해서 4륜을 사기에는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프레스티지, 이 5,400만 원짜리 프레스티지를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할인 프로그램 끼면은 4천만 원 후반대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부터 이 ACC,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내비, 모니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디자인에, 이 정도 네임밸류인데 4천만 원 후반대라면 진짜 비빌 만한 차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폭스바겐 신차들이 가성비를 타겟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또 이제 전기차죠, ID4까지 실물을 관람을 했었는데, ID4 같은 경우에도 동급 대비 그만한 크기에, 그만한 뭐 성능에, 그만한 디자인에, 솔직히 전기차인데 4천만 원대에 구매 가능한 수입차가 없거든요.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 폭스바겐 차들은 디자인도 괜찮은데 공간도 괜찮은데 가성비가 진짜 넘사벽이에요. 진짜 이 가격에 국산 차도 애매하거든요. 그 정도 옵션을 넣으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산 차보다 저렴하게 탈 수도 있으면서 이 볼크스웨건, 이 네임 밸류까지 같이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야, 진짜 이거는 뭔가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오히려 요즘 벤츠 차량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산으로 가는 느낌이 있고 가격도 너무 비싸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할인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 브랜드인데, 요즘은 이 BMW 모든 신차들을 구매하더라도 할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가를 주고 사야 돼서 또 뭔가 가성비가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아우디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디젤 파워트레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애매하죠. 그 돈 주고 디젤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 벤비아 자체가 되게 구매에 있어서 망설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틈새를 공략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폭스바겐 신차들이. 그래서 이 아테온 같은 경우도 사실 가장 큰 단점이 디젤 파워트레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 나온 김에 ACC 이걸 써볼까요? 트래블 어시스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이 차선 보조도 해주면서 핸들 보조, 그리고 가감속 이런 것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인식도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가다가 이 옆 차선에 있는 차가 끼어들더라도 이 끼어드는 차도 약간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끼어드는 차 인식을 못하는 이 ACC 같은 경우는 갑자기 훅 이게 가속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 끼어드는 차와 잘못하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아테온에 들어간 트래블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끼어드는 차까지 약간 인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들 보조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차선 보조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죠.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핸들에 손을 떼면은 직접 조용하라고 알림이 뜹니다.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의 외장 컬러는 킹스 레드 메탈릭 컬러인데요. 이 아테온의 외장 컬러는 총 7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쨍한 레드빛이 바로 이 킹스 메탈릭 컬러인데요. 되게 예뻐요, 진짜.
특히나 이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 뭔가 이 공법을 다르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레드 컬러가 정말 예쁘게 잘 나오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테온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미러가 보통의 차들은 A필러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뭔가 뭐 공기 저항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테온은 이 문짝에 달려 있습니다. 문짝에 사이드 미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뭔가 고성능 차를 탄 것만 같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보통 이렇게 문짝에 달려 있는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뭐 페라리라든지 아니면 포르쉐 정도가 있는데요. 진짜 이렇게 컬러도 쨍한 레드빛 컬러에 사이드 미러까지 이렇게 이 앞쪽 도어에 달려 있다 보니까 정말 고성능 차로 탄 것 같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대신 이게 이 A필러 앞쪽에 딱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 저항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프레임리스 도어 하면은 일반적인 도어에 비해서 좀 틈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되면 풍절음이 좀 들어오겠다 싶은데 아테온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되게 조용해요. 되게 조용하고 이런 공기 역학을 무시한 이런 디자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풍절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숙도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 이 중대형의 크기와 디자인과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가격은 중형 수입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뭔가 진짜 이 신흥 강자가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이 아테온이 사실 국내에 가솔린 모델만 들어오더라도 진짜 이 판매율이 완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가솔린 모델이 안 들어온다는 게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저는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늦더위가 와가지고 와 오늘 정말 굉장히 더운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루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